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았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사실 갖고 있다는 예. 얘기인데 그 검사에 예. 의하면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도 사실 공개를 안 하고. 공개 안 했어요. 그럼 지네는 맨날 그 캐비넷에다 넣어놓나요? 이런 야, 내용은? 이제 공개된 것 중에 사실 약간 그런 정황 흔적이 남아있는 녹취록이 있거든요. 아까 그 대신증권 김건희가 예, 전화로 직접 팔았다는 예. 대신증권 그 녹취록에 이제 김건희가 자기의 판단으로 팔았다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한 그 시점에 막 이런 얘기예요. 그날 이제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. 일부를 팔고 더 팔까 말까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상의를 하는데 갑자기 증권사 직원이 좀 머뭇머뭇하면서 저기 또 내부에 계신 분한테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.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도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겠죠. 야 내가 뭐 권오수랑 이 회사 회장이랑 얘기해봤더니 뭐래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. 예. 근데 그 흔적만 지금 하나 공개되어 있고 실제로 김건희가 최은순처럼 뭐 그런 정보에 의해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은 거의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입증하는 그 문까지는 절대 안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쓴 거네요. 예, 그렇게 보여요. 예. 예, 그렇게 보여요. 그러니까 사실 검찰 불기소 처분들 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. 심 기자님 봤을 때 검찰이 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세요? 윤석열이 자기들을 보스니까. 와, 예. 윤석열이 그러니까 보스를 예. 보호하기 위해서. 네. 방어하기 사실은 그 예전에 네. 고발 사주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저희가 도이치모터 사건도 보도하고 네. 그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투기 의혹도 네, 보도하고 막 네. 이랬을 때입니다. 그때 그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대검에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문건들을 막 맞아요. 만들고 예. 또 검찰 출입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. 야 이거 뭐 뉴스타파가 뭘 잘못 이해한 거야. 이거 틀렸어. 이런 식의 설명을 막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얘기 들어보면 기자들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검사들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뭐 잠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불러서 먼저 얘기해주고 그랬대요.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사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. 사모. 김건희에 대해서. 그러니까 자기네 두목이 총장이고 김건희는 사모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 처분해야죠.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 검찰과 거의 한 몸인잖아요, 예,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, 그러니까는 검찰과 이 정권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네. 그것에 맞는 예.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.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. 어제 딱 보고 2008년도인가요? 2008년도 2월인가 3월에 그 BBK 특검이 예, 그렇죠. 저도 수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때 이제 이명박은 이미 대통령이 돼 있었고 예. 특검은 그 전에 시작했지만 수사 결과는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두어 달 뒤에 발표했잖아요. 예. 아무 증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몇 년 뒤에 정권 바뀌고 예, 이명박 수사할 때. 검찰이 다시 수사해가지고 이명박 구속시켰잖아요. 예. 그런데 그 수사 책임자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죠. 예. 잘 나갔습니다. 잘 나갔죠. 그런 일이 사실은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. 당연하죠. 예. 그런데 사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? 국민권익위원장하고 그 검사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? 야 이거 나중에 뒤집어져서 뭐 혹은 특검 가서 김건희 기소해도 내 앞으로의 삶과는 아무 지장 없어. 나는 오히려 김홍일 선배처럼 덮어준 공이 있으니까 잘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. 네. 뭐 승진도 하고요. 예. 당연히. 예. 이번 정부 내에서 승부 보는 거죠. 앞으로 2년 반 남았으니까 쭉쭉 올라가서 또 이제 검찰 정관들은 어떤 직위에서 퇴직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걸로 뭐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. 그럼 올라가서 이번 정부 내에서 퇴직하고 나서 돈 벌고 그리고 뭐 한 5년 뭐 조용히 살다가
정권 바뀌면 또 장관 자리 한번 하고 김홍일 선배처럼 뭐 그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있지 않을까요? 제가 너무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건가? 아니요, 그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권력의 예. 그 이너서클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예. 거의 사실이죠. 예, 그런 식으로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예. 결정들이 나오고 수사 결과들이 사실은 저는 예.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럼 결국은 진실은 특검에서 이제 밝혀야 할까요? 지금으로선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? 물론 특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. 그렇죠. 예, 예. 과연 이 검찰이 초반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뭐 김건희의 폰을 확보를 하기를 했나 뭐 10년도 넘은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. 그리고 김건희 권오수가 증거 인멸할 시간 되게 많이 줬잖아요. 예, 예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와서 뭐 김건희 압수수색을 한다 해서 뭐가 나올지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역대 특검들 보면 사실 그렇게 시원치가 않았어요. 좀, 그렇습니다. 예, 좀 예. 제대로 예. 뭐가 결과가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네. 않아서 이게 특검이 항상 진리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자체는 특검의 명분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결정이었어요. 예, 예. 예. 뭐 사실은 저도 이 사건 가지고 특검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예. 몇 년 전에 저는 사실은 특검 가지 않고 검찰이 해결하기를 바랬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통상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너 사석에서 특검 찬성하니라고 물어보면 나 글쎄 잘 모르겠어. 뭐 검찰이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까?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희망은 이제 너무 헛된 희망으로 물 건너간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검사 스폰서 사건도 사실 예. 내부에서 진상 규명위를 꾸려가지고 조사단을 꾸렸거든요. 예.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특검까지 갔어요. 예. 근데 사실 특검도 별로 예. 예, 거의 면죄부였거든요. 예. 예, 거의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. 예. 예. 근데 아까 이제 그 네.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그 이득 얘기를 했는데 예. 그거 한 가지만 좀 얘기를. 그러니까 이제 신 기자님은 그 경찰 내부 보고서 23억 원이라고 검찰 보고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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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억 원이라고 돼 있었다는 네. 거죠? 예. 예. 22억 9천만 원. 네, 22억. 그러니까 거의 23억이죠, 예. 약. 근데 검찰이 이렇게 수익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. 이런 게 있습니다. 어제 백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이 2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한국거래소가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.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식 얼마에 샀구나. 몇 주 얼마에 샀구나. 그럼 원금 얼마. 이거 나중에 얼마에 팔았네. 계좌상으로 23억이 딱 떨어지게 나온 거거든요. 검찰 얘기는 이겁니다. 23억 좋아. 근데 이 중에 얼마가 주가 조작 작전으로 인한 것이고 이 중에 얼마가 통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. 그 본인들이 할 일인데 왜? 그래서 이제 23억이라는 어제 이제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검찰이 그 수익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자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. 뭐 그랬던가? 뭐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했던가? 뭐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. 네. 아니 주가 조작에서 또 중요한 게 수익이잖아요. 그 그렇죠.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가 예.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.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. 검찰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,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범죄랑 상관없어. 이 얘기는 근데 주로 어떤 때 하는 얘기냐면 수익을 못 보거나 손해본 사람 집어넣을 때 있잖아요. 네. 이런 사람들한테 저 손해봤는데요? 할 때 하는 얘기예요. 야, 너 손해봤지만 주가 조작 한 건 맞아. 근데 수익을 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전례는 네. 전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예. 아무튼 제가 이 시민보 기자가 예. 그 정리했던 5가지 근거를 예. 정말 그대로 검찰한테 되돌려주고 싶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예. 네. 자, 그 신보 기자가 10월 10일에 쓴 주간 예. 뉴스타파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.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누르는 힘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또 한 번 사실을 억압한다 해도 그 억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예.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. 예. 그 검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도 불기소 처분의 후폭풍을 아마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. 예, 그럼요. 예. 그럼요. 저는 뭐 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 거리에 다시 이 거대한 촛불이 켜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뭐 드는데요. 네. 우리 심 기자님 어떻습니까?
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.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 과정이 예. 고통스럽고. 예. 근데 뭐 이렇게 왜 유도를 하는 건가? 아니 그런 또 정치권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탄핵 유도설. 아. 그래서 이제 그 막 촛불시위 일어나고 이렇게 탄핵으로 유도되면 헌재로 간다. 근데 헌재 지금 구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예?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그럼 헌재에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. 그럼 노무현 사실 대통령이 탄핵 맞아요. 소추 당했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 기각됐죠.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 주도권을 잡았잖아요. 예.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썰을 뭐 완전히 이건 그 찌라시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.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요.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. 이거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. 검찰도 그렇고 거의 뭐 탄핵 유발자. 그러니까 왜 예. 그럴까요? 예. 왜 그럴까요? 알겠습니다. 예. 그 다음 주에는 그 예. 검찰이 어떤 거짓말을 이 수사를 예. 불기처분하면서 했는지를 예. 보도한다고 그랬는데 예, 기대가 됩니다. 그때도 예. 혹시 뭐 좀 모실 수 있으면 예.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. 좀 적나라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예, 있는 기회를 알겠습니다.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